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김평원 교수님의 화법 교육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법교육론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주차는 수업은 강의를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일 수 있지만 이 역시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이므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궤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수강하고 있는 이 과목 화법교육론의 성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수업 내용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업 방법, 즉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교육론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이 과목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듣기 말하기 교육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토론, 연설, 협상과 같은 담화 장르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음성 언어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에는 4개 학년에 걸쳐 모두 5개의 과목을 통해 토론 및 논술 지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학년 국어교육론 과목을 통해서 작문과 화법교육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2학년 때는 국어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과목을 통해서 국어교과 특성에 부합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과 범교과적 논술 교육, 학생 참여형 논술 수업, 과정 중심 논술 평가, 토론 교육 및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3학년 때는 전공 심화 과목인 화법교육과 작문교육론을 통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사학습 설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4학년 때는 국어교육 평가론 과목을 통해서 논술형 평가 문항의 개발과 채점, 과정 중심 논술 평가 문항의 개발, 토론대회 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해서 배우면서 토론 및 논술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채점하는 구체적인 실무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학기 화법교육론 과목의 주차별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영락출판사의 개정판 화법교육론 교재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각 주차 수업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교재를 활용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면 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인간 의사소통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2주차에서는 화법 지식과 수용, 생산으로서의 화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3주차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때 자아 개념과 자기 노출, 말하기 불안의 해소와 같은 중요한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4주차에는 의사소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흔히 담화 분석, 담화 비평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을 이번에 확실히 공부하게 됩니다. 5주차에는 듣기 말하기 교육과정과 화법 교육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6주차에는 화법 교수학습과 평가를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6주차까지 교육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 이후 수업에서는 담화 장르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7주차에는 대화 교육을 다루게 됩니다. 중간고사는 실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제로 대체하겠습니다. 6월 1일까지 게시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모의 수업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세대 방식 토론의 개념과 절차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은 20분 이상이며 교실 수업 영상이 아니라 EBS 개념 설명 수업 영상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하는 것과 같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기본으로 수업 내용을 음성만으로 담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는 예비교사의 얼굴이 영상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 비언어적인 표현 요소도 모니터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고사 후에 9주차에는 면접교육과 토의교육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10주차에는 화법 담화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토론교육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11주차와 12주차에는 교차조사 토론, 즉 세다 방식 토론의 구체적인 사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 제가 고등학생들을 직접 지도해서
토론대회를 운영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협상교육과 발표교육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주차에는 연설교육과 스토리텔링 교육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기말고사 시행 여부는 인천대학교 코로나19 대비 지침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말고사로 진행해서 절대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로 기말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기말고사로 상대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에서 직접 기말고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의 수업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생 주도적인 개별학습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수준 낮은 조별학습과 발표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대학 결혼 과목에서 조별학습을 강행할 경우에 저질 하향 평준화되어서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발표 수업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 학생들의 발표 내용은 대부분 오류투성이어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다른 학생의 발표는 귀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표 중에는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교수님의 피드백은 뻔한 인상평가로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별학습이나 발표 수업이 실패하게 되면 교수님은 스터디 관리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조별학습과 발표 수업을 좋아할까요? 교수님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스카이대 출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어서 공부가 좋아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좋아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교수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 방식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 방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학생 중심 조별학습 발표 수업은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 또는 대학원 수업에 적합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실시했던 화상 수업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불성실하게 온라인 강의 내용을 대충 듣는 척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국어 선생님들을 2명이나 교육적으로 고용하여 여러분의 결과물을 꼼꼼하게 채점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학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어교육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솔직하고 냉정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의 과제에 정말 바쁜데 논술과 토론까지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 본인이 논술 답안을 못 쓰고 실시간 토론 능력도 안 되면서 학생들에게 논술과 토론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 실력을 키워서 학생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는 학비 마련과 생계 유지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젊음을 빼앗는 시간이 되니 되도록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의 목적이 이성교제와 음주가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하거나 화장품이나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중독된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접 논술문을 쓰고 직접 토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용시험 준비하기도 바쁜데요. 이런 질문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교원 임용시험 1차 논술시험 20점 만점 중에서 8점 이하를 득점해서 과락하게 되면 전공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1차 시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인천대학교 사범대 졸업생만 파악해도 이런 충격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1차 시험을 간신히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인 구술 및 토론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입니다. 국어교육과의 경우 2020학년도 인천시 임용시험에 1차 합격한 남학생 1명이 2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학년도에는 경기도에 응시한 2명의 여학생이 2차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2019학년도 체육교육과의 사례인데요.
10명 이상이 경기도 지역에 응시했다가 전원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교사를 뽑고 경기도 지역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2차 시험 때 집단 토론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토론으로 논쟁할 능력이 부족하면 2차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학기 중에는 전공 수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립인천대학교는 2014년 국민 전환 후 7년 만에 40위권 대학에서 20위권 대학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단지 국립대학으로 전환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우리 학교는 2030년 이후에는 10위권 대학으로 무난하게 진입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어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학과 졸업생의 직업은 6개 등급 중 하나로 무난하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이 아닌, 즉 수입이 아닌 직업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면 가장 좋은 등급은 1등급이겠죠.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7급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과가 생긴 지 10년 정도 됐는데 모두 14명의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을 배출한 지 5년 만에 많은 인원을 합격시킨 거죠. 다음 2등급은 구급 교육공무원입니다. 또는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 또 경찰 임용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행정실, 경찰서에 근무하게 됩니다. 우리 학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ROTC 과정을 활용해서 소위를 임관한 후 직업군인 트랙을 밟는 것입니다. 군대가 적성에 맞게 되면 이것도 괜찮은 공무원이니까요. 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기간제 교사인데요.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해당 학교와 계약을 맺으면서 근무하는 임시교사입니다. 우리 학과 졸업생 중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학생은 서울 미림여고에서 3년 정도 연속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1사학번 여학생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학원 국어 강사인데요. 이건 수요가 많죠. 실제로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1, 3학번 졸업한 남학생의 경우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그냥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건데요. 주로 출판사나 학원, 사교육기관의 직원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임용시험을 공부하다가 이제 좀 지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한 졸업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는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그냥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임용시험을 이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국어 공부만 제대로 해서 국어를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금 저희 학과 상황으로 봤을 때 취업에 큰 문제가 없죠.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화법교육론 과목을 통해서 음성언어 교육 능력을 제대로 배워봅시다.